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2학기 1차 중간고사 우리 한강중 분석을 맡게 된 조창구 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항 분석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총 24문항 나왔고요. 선택형 21문항, 논술형 3문항 이렇게 80% 20% 비중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단원별 문항 분포입니다. 삼각형 성질 12문항, 사각형 성질 12문항, 총 24문장 중 50% 50%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에서 중간 정도 조금 못 미치는 다소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조금 기본 문제에서 개념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다소 단조롭게 느껴지기도 할 수 있는 난이도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레벨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한강중 학교의 성취가 조금 평준화, 좀 하향 쪽으로 평준화 되니까 아닐까라는 우려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입의 친구들 열심히 준비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문제가 다소 쉬웠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저희 학생들은 다 실수 없이 다 100점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적 분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쉬웠기 때문에 다 맞거나 한 개 정도 틀려야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두 개 정도 되는 이상 바로 이제 상위권이 아닌 중위권을 좀 멀어진다는 점, 여러분 요즘 좀 양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제문항 분석을 조금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성질과 사각형 성질에서 골고루 12문제씩 분포가 되었고요. 선택형 문장 앞에 문제에서 3문제, 그 다음에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만 분포가 되어 있고요. 논술형 보시죠. 논술형은 지금 사각형 성질과 삼각형 성질에서 이제 비중이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논술형은 배점이 20점. 그리고 우리 구집의 내신 코어, 내신 윙에서 많은 문제, 대다수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핵심 문항 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우리 논술형 1번 문제 7점짜리, 그 다음에 객관식 14번, 선택형 15번 이렇게 해서 5점짜리 문항으로 해서 일단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논술형 3번입니다. 사각형에 대한 조건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도형에 있어서 가장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본 도형의 개념과 성질을 숙지하거나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조건이 나왔는데요. 기억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90도로 같은 사각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네, 여러분들 바로 뭐였죠? 네, 마름모에 대한 성질이 되겠죠. 자, 마름모 또는 우리가 정사각형의 성질로 볼 수 있는데요. 쉬운 개념의 형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2 내신에서 배웠던, 그렇죠, 사각형 성질에서 배웠던 사다리꼴,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렇게 이어지는 각각 사각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살펴볼까요? 네, 사각형의 성질의 기본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바로 측정값을 구하는 2번 문제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직사각형, 니은, 마름모, 네, 이 두 가지의 성질을 교집합 모두 다 같이 이용되는 건 정사각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향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수한 여러 가지 사각형이 있지 않습니까? 등변 사다리 꼴이라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변형되어 있는 문제로 이제 나올 것 같다라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은요, 당연히 우리가 기억, 니은을 모두 만족하는 사각형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정사각형이 되어 있죠? 네,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마름모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측정값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서 우리가 대각선 길이는 20이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핵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14번 문제가 되겠고요. 네, 배점은 5점이었습니다. 지금 그림 딱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외심과 내심이 같이 연계된 문제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 외심이 어디 위치했습니까? 네, 바로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위치했으니까는 우리가 이 외접원의 둘레를 구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내접원의 둘레 어떻게 접근하라고 알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내접원, 내심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넓이로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연계해서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하는 문제 또한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네, 바로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겠죠. 네, 요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30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면 이 30의 넓이는 우리가 내심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세변의 둘레의 길이 합, 그 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해서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쉽게 구해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 두 내접원과 내접원과 외접원의 무엇을 구해낼 수 있다? 둘레의 길이를 각각 구해낼 수 있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5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그림상으로도 여러분들 얼핏 보시면은 이 그림은 뭐로 보이겠습니까? 네, 바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으로 바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가 될까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외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심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각 삼각형일 경우 외심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내부에 위치할 것이고 둔각삼각형일 경우에는 삼각형 외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빗변에 위치합니다. 그 빗변도 어디에 되겠죠? 네, 빗변의 중심에 위치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맞습니다. 직각삼각형임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추론된 과정으로 가지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각 BAC가 90도라는 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시면은 점 O라는 것이 외심이기 때문에 OA와 OB와 OC의 길이가 모두 다 동일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 BAO 값을 BAO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몇 도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62도가 되겠죠. BAO가 62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B5-5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B5-5를 124도라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게 되겠죠. 네, 조금 어때요? 단순한 어떤 측정값을 구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확한 어떻게 성질이, 도형이 어떤 성질을 나타냈고 어떠한 개념을 나타내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 네. 다소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보석 같은 문제들이 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네, 출제 단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각형 성질과 사각형 성질이 주로 단원이 되었고요. 도형의 성질은 역시나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다양한 문제를 활용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네, 향후 중3 도형과 공수2에 되는 바로 초석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단원 자체를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요 시기가 또 지나고 나면 한동안 또 도형의 부분이 또 안 나오게 되겠죠. 네, 출제 경향 마지막으로 분석해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한 교과서 유형 문제였습니다. 네, 정확한 개념이 부족하다면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 문제로 또 구성되어 있고요. 자, 도형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기본 개념을 항상 정리하셔야 됩니다.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동 조건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 등. 네. 학습 전략, 도형의 기본 개념을 또 정리, 반복해서 정리하자. 이상이었습니다. 네. 출제 예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5년도 2차 기말 때, 우리의 2학기 기말 때는 어떻게 나올 건가? 네, 현단원의 기본 성질을 응용한 그 다음에 도형에 닮은 피타고라스 정리 문제들이 이제 다소 응용돼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항상 도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계속 뭐죠? 네, 정확한 기본 개념을 항상 정리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마인드맵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본인만의 노트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습관 꼭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주입의 내신 대비입니다. 요번에도 우리 구주입의 학생들은 내신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우리 내신은 기본적으로 내신 윙, 내신 코어, 그 다음에 내신 시그니처, 퍼펙트 모의고사, 그 다음에 직전에 제공되는 각종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 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내신이 쉽다고 하는 학교일수록 우리는 심화 과정을 더 하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남은 에너지를 갖고 또 선행 부분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구주입의 완벽한 이 교재와 함께 여러분들 같이 내신 대비를 하기를 언제나 환영하고 여러분들 한강중 학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중 요번 문제 다소 쉬웠지만은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은 쉽다고 항상 안심하고 여러분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그 남은 에너지 갖고 우리가 선행 심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화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최종 목표는 우리가 대입 아닙니까? 대입에서 특히 우리 수리 영역들 수학 시험에서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주입에는 우리 학생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25학년도 2학기 1차 지필 분석 한강중 2학년 2학기 분석을 마친 조창구 선생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